하고 바로 저 어디 북면 다 갈 수 있나요? 네. 북면 다 갈 수 있나요? 북면 갈 수 없는 사람? 한 분, 두 분, 그렇죠? 그래서 두 분이고, 그 다음에 이동하고 막 끄는 시간에 제 생각에는 스크린도 야무지게 한번 배워보자. 이게 중요해요. 스크린은 그럼 뭐죠? 시뮬레이션, 가상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이 스크린 연습을 제대로 하면요, 자세자기, 혼자서 연습하기, 이런 게 좋아요. 스크린이라는 건. 그래서 스크린에서 오히려 연습을 많이 하고, 필드는 자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은 공을 안 친다 그러잖아요. 프로. 무슨 뜻이냐면 모든 갖추고 공을 쳐도 돼. 그 정도로 기본을 갖추고 나서 공을 만지면 훨씬 나은데 공부터 많이 해. 그래서 그게 사람의 마음인데 우선 볼에 넣고 싶고 티샷 하고 싶고 그런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럼 오늘 갈 수 없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필드는 아쉽지만 그냥 가고 여기서 강의를 조금 하고 옆에 가서 채든 몸통이든 스윙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발사람 하고 여기서 그래서 발사람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어느 게 낫겠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수업이에요. 수업. 자세히 연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막 지금 준비도 안 되고 막 왔다 갔다 하면 또 시간이 걸리고 혹여 오후에 유양산 구장에 우리 대표 선수들이 하고 또 체험 겸 관람 겸 구경을 하려고 하면 1시부터 연습하고 2시부터인가 시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응원 겸 또 구경 겸 유양산 올라와 있는 거 있죠? 그쪽으로 가면 제가 1번 홀에서 심판을 보고 전체적으로 게임을 이렇게 잠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보고 그런 경험도 좋아요. 시간 되시면 오후에 예안산에 구장 구경도 하고 경기하는 것도 보고 조별로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심판들이 경기위원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체크를 하는지 그리고 최종 집계를 해가지고 발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1년에 이런 하나의 행사를 보는 것도 한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학점 정도 됩니다. 경기 진행, 결과 발표, 시상 뭐 이런 세레머니까지 전부 다 한다면 한 학점 정도.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시면 오후에 1시, 2시부터 이제 시합인데 보통 1시에 2시 사이 가시면 거기에 구경도 하고 오늘 우리 반에 선수들 응원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스크린이 채가 있나요? 채는 6채 있었고요. 그래서 스크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잘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뭐 여기도 찍혀가지고 오늘 안 오신 분들도 하겠지만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실내 수업할 때 양지게 듣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원분 있나요? 네. 세 가지 원분 있어요? 네. 장애. 나중에 내려가는 걸 한번 하면 되고.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채를 잡는 거는 스윙 이전의 단계잖아요, 그죠? 스윙 이전의 단계에서는 그립을 잡고 준비를 하고 몸을 풀고 경기에 임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스윙의 첫 단계로서는 이제 채를 잡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이제 그립 잡기인데 그립 잡기도 다양해요. 막대기를 막 지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데 이제 골프를
했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골프 그립이 나와요. 자기가 골프를 쳤던 그립. 근데 골프를 했다고 해서 그립이 아주 자연스럽고 야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설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또 가족들끼리 해외에 골프 치러 갈 수도 있고 국내에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어디까지나 이 그립이 견고해야 이 채를 잘 운용을 합니다. 그 그립을 너무 힘을 주면 이 손목쓰기 그다음에 로테이션 이런 게 좀 불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채 헤드가 얼마만큼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립 잡기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보면 손목이 쓰이지 않는 손목을 끊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쓰여지는 거죠, 그죠? 손목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이 정도의 그립 강도. 그래서 대체적으로 10 중에서 한 약하게는 3, 4, 중간에 한 4, 5 정도로 잡는답니다. 그래서 자기 그 그립을 잡는 것도 느슨하게 잡으면 충분히 헤드 무게를 치려는 의도가 강하고 여기 어드레스를 할 때 벌써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 내 힘보다는 헤드 무게를 치겠다는 거고 어드레스를 할 때 조금 이렇게 견고하게 들어가면 스윙 임팩을 강조를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풀고 들어가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들 부드럽게 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거는 힘보다는 임팩 그 다음에 헤드 무게인데 임팩을 조금 강조하시는 분은 딱 이렇게 좀 손목을 약간 고정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립은 부드럽게 이렇게 잡으면 된다. 그 다음에 어드레스죠. 어드레스는 내가 스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어드레스 준비 자세죠, 그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서 있게 되는 스윙은 힘을 발휘를 못해. 서 있게 되는 거야, 그죠? 약간 수그리면 힘을 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장타를 치거나 티샷을 할 때는 어드레스가 약간 수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가 멀어지겠죠. 볼가의 거리가 멀어지고 보폭도 약간 커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립도 짧게 아니고 길게 잡게 되고 이렇게 어드레스는 그 그림마다 샷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티샷은 왼발 뒤꿈치 앞에 내지는 조금 앞으로 이래 가지만은 바닥에 있는 볼은 가운데에서 조금씩 뒤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가는 건 바닥에 넣는 볼을 앞으로 가는 공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배우지 않고 스스로 배운 사람은 보통 티샷 위치에 놓고 세컨샷도 다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될 때는 그냥 체중 이동이 잘 되면 되는데 체중을 뒤에 놓고 툭 치면 어떻게 된다? 뒷땅이 난다. 그런 거는 어떤 중심의 원리입니다. 중심이 딱 가운데 맨 밑에 있으면 요거 딱 체중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체중을 오른쪽으로 하면 여기가 되고 체중을 왼쪽으로 하면 여기 돼 있습니다. 딱 중심에 최저점이 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바닥에 있는 어프로치 샷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체중이 여기서 들어간다. 자, 왜 들어간다? 왜? 체중 이동이 필요 없나? 없다. 그래서 체중 이동이 필요 없는 세컨샷, 어프로치 샷은 왼발에 살짝 가면 어디에 떨어진다? 왼발에 제재점이 있죠. 그런데 왜 공을 가운데 넣어요? 그런데 그만큼 제재점은 여기지만은 뭐다? 공을 임팩을 야무지게 하기 위해서 큰 팩이 중요하다. 세컨샷보다. 물론 나중에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볼의 위치도 중요하다. 체중도 중요하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스윙이 일자를 가는데 둘러 치는 스타일이고 땡겨 치는 스타일인데 다 안 좋겠죠, 그죠? 그대로 뺐다가 그대로 미는 스타일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힘의 힘은 백스윙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해야지. 백스윙은 똑같이 하고 힘을 가해가지고 조절하겠다 그러면
그럼 뭐 45도 정도 하면 30m, 한 90도 정도 하면 한 50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백스윙 멀리 보낼 건데 백스윙을 작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치면서 힘을 쓰게 되죠. 그런데 짧게 갈 건데 백스윙이 크게 비다. 그럼 감속을 하게 되죠. 가장 나쁜 게 감속. 두 번째 나쁜 게 힘을 쓰는 거. 그럼 감속하는 게 최고 나쁜 애다. 그래 나쁜 거 이야기했었는데 공을 축 치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기 때문에 공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순리예요. 이제 그걸 안 가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상에서 내려왔다가 일자로 이리 와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이리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길이 달라진다. 그게 이제 골프 스윙을 배우면서 천천히 알게 되는데 다음에서 내려올 때 이끄지는 그냥 끌고 내려옵니다. 여기서부터 일자 내려오다가 일자 이건데 급한 사람 확 그죠? 엎어치거나 또 이걸 뒤에서부터 둘러치거나 이래가지고 공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또 요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으나 여기에서 보면 자 여기서 중심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 임팩트를 나가지 않고 하고 나서 이게 따라져. 예. 이게 앞 중심에 있다가 여기서 칠 때 이렇게 가버리면 벌써 뭐다? 앞서가죠. 그럼 채는 넣다. 공은 어떻게 간다? 우측으로 간다. 그런데 자 여기서 딱 체중이 왔다가 안 가잖아요. 안 가고 채만 가잖아요. 아니 훅이 아니고 이때도 슬라이스가 나. 왜냐하면 이게 지게에서 임팩트까지 못 가니까 채만 빠지잖아요. 그러면 중심이 뒤에서 열려 맞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은 자 임팩트를 했는데 이거 가만히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이죠, 그죠? 헤드업 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은 훅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헤드가 내려오면서 가속이 되잖아요. 가속이 되는데 그런 브레이크를 탁 잡는 거죠, 내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지는 갈라 그러고 나는 딱 잡으면 확 쏠리죠. 그게 훅이다. 그런데 훅은 시계에서 채가 로테이션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페이스가 스퀘어죠. 정상이죠. 그럼 이걸 잡아버리면 이 가고 있던 게 했다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다? 훅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치고 같이 이리 돌아서죠. 그래 배꼽과 가슴이 뭐다? 타겟을 향해 준다 이 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미시한 부분에서 왜 그럴까를 모르고 하면 이게 연습이 안 돼요. 원인 분석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 폼으로 그냥 왼쪽으로 가니까 돌아서서 우측만 치기 시작하고 그래 안 되니까 페이스를 닫기도 하고 이렇게 잘못된 보상 동작이 나타난다. 그러면 엉뚱한 길로 계속 간다. 이리 보여요. 그래서 다른 길이 뭔지 원인을 뽑아내서 고쳐야지 그것도 모르고 혼자서 고민하다가 좌측으로 가니까 우측으로 밀어내고 또 돌아서서 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현상일 뿐이지 발견을 해가지고 고쳐 나가야 되는데 다른 보상 동작을 하다 보면 폼도 늘어지고 일관성 있는 스윙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강조한 게 샷에서는 이 헤드 무게를 넣으라 이랬죠. 헤드 무게를 어디까지나 헤드 무게를 넣으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힘이 있고 없고 그런 거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헤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헤드가 여기서 떨어져서 자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데 내가 힘을 가하면 이렇게 속도가 안 나와요. 힘을 가하면 이렇게 되지, 그죠? 벌써 몸이 힘든 거예요. 근데 힘을 빼면 포킹, 리포킹, 포킹, 포킹, 포킹,
리포킹 조금 가속을 하면 더 빨라지고 그래서 이 헤드를 적절히 이용해야 된다. 이런 종목이 뭐가 있다? 망치, 못치기, 그 다음 도끼 가지고 장작 패기, 그죠? 그 다음 큰 햄마로 돌 깨기, 그죠? 이런 것들이 이런 유사한 종목이다. 그 사람들이 힘이 좋아가 장작을 패나요? 아닙니다.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촌에서 할 때 장작 살살해도 쫙쫙 갈라지잖아요. 정타에 딱 주면 겔대로, 그죠? 겔대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겔대로. 네. 겔이 있는데 억지를 하면 모든 건 끝난다. 방향성도 마찬가지예요. 볼이 있으면 볼을 겔대로 치면 거리와 방향성이 좋은데 결은 이쪽인데 헤드 페이스가 약간 엇갈리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봅니다. 파워에서 손해, 방향에서 손해. 그래서 내가 치고자 하는 대로 겔을 겔대로 쳐야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늘 샷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전에 뭘 해야 된다? 준비 단계를 해야 된다. 준비하면 몸을 푸는 준비 단계도 있지만 마음적으로 준비하는 거. 오늘은 가서 가볍게 1시간 정도 운동하고 와야지. 그런데 5시간, 6시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타수에 연연 많고 배우는 자세를 해야지. 돈 내기 들어가면 싸웁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놈의 세상이고 하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탑을 할 때는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다는 게 뭐 어려운 내려놓는 게 아니고 일단 마음적으로 욕심 내려놓으면 세상이 다 주머니가 든든합니다. 그 다음 둘째는 이 체중을 위에 띄우지 마. 흥분하고 뛰지 마. 떨어져야 돼. 그럼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적게 나가거나 상관없이 내 체중을 이용해서 여기에 파워를 그냥 여기서 일하면 힘이 없어. 수그리 가지고 내가 이렇게 치면 내 가벼운 몸무게도 헤드에 전달할 수 있다. 그게 요령이에요. 그리고 이게 힘을 뺄수록 힘이 있다는 게 뭐냐면 찰싹찰싹 치는 느낌 알죠? 해초리 같은 거 쫙 한다든지 뭡니까? 그거를 가지고 쭉 친다든지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치면 파워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저기 가서 스크린을 할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스크린이나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는 1번 뭐다? 몸을 풀기. 몸을 푼다는 게 안전에 관한 거다. 부상 방지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전은 시작부터 끝까지 안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몸을 안 다치게. 근데 잘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도 급할 때는 바로 시합에 들어가요. 아차 싶으면 저는 나이노는 몸 풀듯이 카크가 좋은 게 처음 몸을 안 풀고 왔잖아요. 그냥 옷 갈아입고 또 차에서 내려가지고 챙겨서 오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7할 정도, 70%만 힘이라든지 모든 걸 발휘하는 거죠. 예를 들어 60m면 6, 3, 18, 18m 짧은 거 얼마예요? 48m? 48m 정도면 50m 쭉 친다는 느낌을 치면 몸 정타 맞으면 55m, 늘 맞으면 45m, 이래가 45m, 15m 그렇지.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라인을 돌고 나면 몸도 풀리고 모든 게 이제 정타도 맞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가동을 하는 거죠. 내기를 한다든지 스파 하도 저들까지 이제 한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유가 있어요. 불타급하지 않죠, 그죠? 급한 사람은 어디 있어야 된다? 집에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사고를 해요. 급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좀 사회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보험, 자동차 보험 가장 열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루 종일 운전하는 사람.
네, 그 사람들 보험회사에서 좋아하나요? 그럼 우리 사회는 그 사람들을 그 보험료를 많이 해가지고 보험료를 많이 내게끔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약간 불합리한 게 어떤 직장에 뭐 쉽게 해서 직업의 기준이었고 어떤 일이든지 소중한데 운전을 해서 열심히 하는 그분들한테는 쉽게 해서 보험적인 부분이나 운전에 관한 사회적으로 혜택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택시기사, 버스기사, 철도기사들이 시간이 쫓기잖아요. 여러분들도 못 느끼겠지만 시간이 쫓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당연히 납니다. 그럼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은 보험료가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정액이 되죠. 그럼 악순환을 하면 그 사람은 행복 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택배라든지 우리가 물류를 이렇게 받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즐거우면 우리도 즐겁겠죠. 그 사람 인상 쓰면 애나 같이 도는 순환 구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뭐 급한 거 이야기하다 이쪽으로 엉뚱하게 나갔는데요. 아무튼 급하면 운동량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골프라는 게 리듬과 템포를 맞춰서 해야지 바꾸거나 급하면 많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풀고 이제 들어왔으면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왔는데 내 친구들 불렀는데 내 친구들한테 밥은 못 사도 매너라도 지켜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딱 한 바퀴 돌고 나면 친구가 밥을 사도 못 사면 내가 사도 기분 좋고 돈을 써서 기분 좋고 밥 얻어먹어서 기분 좋고 아무거나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고 운동장에 타 왔다. 오늘 게임에 졌다. 기분 나쁘다. 막 이렇게 자꾸 반대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괜히 손해보죠. 그죠? 마음적으로 손해보고 시간적으로 손해보고. 그래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오늘은 매너, 그 다음에 룰에 입각해서 한번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바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조금 이제 읽기 시작하면 파크에 대해서 좀 잘해야지 하는 게 있어요. 잘해야지 하는데 기본적인 이 샷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공략의 문제예요. 기본이 샷 되고 나면 똑같은 내 실력인데 오늘은 잘 된다, 뭐 내일은 안 된다. 이거는 어떤 컨디션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죠? 그날 상황의 문제, 동반자의 문제, 여러 가지 뭐 핑계거리가 많습니다만 핑계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경적인 부분이나 기후적인 부분을 내한테 긍정적으로 끌어당겨서 하면 된다. 아침에 이슬이 있다. 오늘 이슬이 있지만 오비는 안 나겠구나. 오히려 더 낫다. 아침에 1그룹에 내가 신청해야지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 정도로 이슬이라는 것 아침에 마르기 전에 피드를 그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긍정화 시키는 것도 전략의 하나다. 그게 하나의 또 멘탈에 가는 거죠. 멘탈에 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전략은 멘탈 잡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잘하려고 그러고 1등 하려면 어려운데 내려놓으면 괜찮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하고 그날 어떤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잘하는 사람과 같다. 이런 시시콜콜 따라다니면서 자꾸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해도 배우고, 두 번째는 한 홀 끝나고 잠시 질문, 아니면 9홀 끝나고 총체적으로 질문, 이렇게 하면 센스 있는 레슨이 되는데 막 따라다니면서 막 하나하나를 이렇게 하면 습득도 안 될 뿐더러 가르치는 사람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울 때도 센스 있게, 가르칠 때도 센스 있게, 그리고 연습 라운드든 실전 라운드든 라운드라 하면 연습 라운드라도 라운드라 하면 가짜가 없어요. 연습 라운드를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라운드라는 거죠. 앞에 연습 뭐 얘기했지만 라운드를 할 때는 남한테 가르쳐주거나
뭐 빈스윙을 하거나 스트로크를 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필드에서는 그렇게 센스 있게 한다 이거죠. 아까처럼 홀이 끝난 의자에 앉아서 한다든지 나인홀이 끝나고 총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면에서 나고 그 다음에 라운드를 할 때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접목을 해서 거기에 입각해서 하다 보면 내 몸에 라운드 매너나 습관이 체득이 돼요. 그게 평생을 간다 이거. 처음 배울 때 막 웃고 쫓아다니고 물론 그 텐션을 올려가 기분 좋게 하는 건 좋은데 그거는 본인의 문제지. 거기 온 36홀 143회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래서 보는 것도 생각하면서 라운드를 한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매일 가거나 갔다 오면 뭐라 그러죠? 스코어 카드. 체크. 스코어 카드를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 스스로 하든지 체크를 합니다. 오늘은 라운드가 조금 엉망이어서 원인은 집중을 안 해서 그래. 아니야. 연습을 안 하고 들어갔어. 아니야. 시계에서 신중하지 못해서 그래.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체킹을 해가지고 실력 향상을 위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 그 다음 멤버십 시계에서 교류를 생각한다면 친구가 오늘 마음이 안 상했을까? 그러게 오늘 내기를 했는데 누가 한쪽으로 돈을 많이 따지 않았을까? 이런 배려를 하면서 내가 돈을 땄으니까 오늘 정신을 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멤버십 교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고 다 아는 내용인데 행하지 못해서 이런 그래서 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리를 상하고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파크 골프를 전공한다 하면 첫 시간에 이야기했겠지만 우리가 잘하는 선수로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하고자 왔다 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 스크린을 일단 하시면